네, 안녕하세요. 민주님이 이제 제목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런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권기준이라고 합니다. 네,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면 지금 이스트소프트라는 회사에서 서버 개발자로 근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이프 2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발표는 대충 이런 목차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 가장 먼저 발표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은 그 니체의 책에서 따왔는데 책 내용하고는 전혀 관련 없고요. 그 제목이 제가 발표하려는 주제랑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제목을 좀 따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커리어가 약 만 2년 정도 되는데 그동안 그래도 나름 좀 처음보다는 많이 성장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성장하는 과정 그리고 제가 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하면 잘 성장할 수 있을지 정리된 내용을 좀 공유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 커리어의 시작부터 좀 현재까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제가 전역을 했을 때 2학년 2학기쯤 됐었는데요.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어떤 분야를 공부할지 또 어떤 분야를 업으로 삼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야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좀 결론적으로 저는 AI라는 분야를 택했었는데요. AI가 이제 지금 굉장히 많이 붐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도 조금 굉장히 빠른 발전 속도를 보이고 있었고, 그리고 되게 떠오르는 분야였기 때문에 제가 이 AI라는 것을 업으로 삼으면 먹고 살 걱정은 없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어서 이 분야를 본격적으로 공부해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AI, 인공지능이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저는 그 안에서도 좀 세부적으로 분야가 많이 나뉘거든요. 어떤 분야를 좀 본격적으로 공부해볼까를 결정을 했어야 됐고, 결론적으로는 자연어 처리라는 분야를 택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왼쪽에 보이시는 게 유명한 이루다라는 챗봇이죠. 그리고 오른쪽은 GPT거든요. 지금은 GPT-4까지 나왔는데 이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아마 GPT-3가 갓 나왔거나 아니면 GPT-2까지 나온 상태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가 2020년이었죠. 지금보다 자연어 처리가 굉장히 좀 덜 발전해 있었어요. 이때 당시만 해도 왼쪽을 보시면 말의 맥락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좀 대화가 잘 안 되죠. 오른쪽도 이런 버그가 많이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게 딱 생각하기에도 이 사람의 뭔가 말을 이해하고 사람끼리 이렇게 대화로 소통하는 것이 어쩔 때는 사람끼리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그걸 기계랑 한다고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려운 태스크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 분야가 앞으로 발전할 여지가 많이 남아있구나 라는 생각에 좀 이 분야와 같이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친구를 선택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친구를 본격적으로 공부하려고 보니까 이때 당시만 해도 이 친구가 좀 메인스트림이 아니었고 그래서 관련된 전공 수업도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대학원에 가야겠구나 라는 좀 무시무시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학원에 가기 위해서 좀 실적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뭐 스터디도 하고 뭐 모델도 직접 만들어보고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요. 제가 좀 원하는 대학원에 가기에는 이렇게 해도 성과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됐냐면 일단 그냥 무작정 좀 회사에 들어가서 경험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제가 속해 있던 그 자연어 처리 오픈 톡방에 인턴을 모집한다는 공고가 올라오는데요. 인공지능 경진대회라는 대회에 참여하기 위한 체험형 인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졸업 프로젝트 도중이었고 4학년 1학기에 재학하고 있었는데 일단 무작정 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성과를 잘 쌓아서 대학원에 가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 발표를 하면서 계속해서 그 제목과 좀 그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틈을 만들어낸 방식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도전이고 틈을 만들어낸 행위였죠. 대학교를 다니면서 회사를 다녔어야 됐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입사를 하게 되었고 초반에는 좀 순조로웠던 것 같아요. 일단 그 인공지능 대회도 1등을 해서 상도 받고 또 이제 여기 사진은 그 제가 담당했던 N행시 모델이라는 친구거든요. 이 친구가 그때 당시에 좀 트위터를 기반으로 잠깐 유행했어가지고 그걸 계기로 좀 이렇게 삼성 그 소프트웨어 디벨로퍼 컨퍼런스인데 이런 데서 발표도 하고 굉장히 좀 제가 목표했던 대학원에 가기 위한 성과를 쌓아나가는 데는 좀 성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성공적인 얘기만 하면
그 발표 주제랑 안 맞죠. 그래서 다음에 소개드릴 내용은 제가 자연어 처리를 하려고 이 회사에 들어왔는데 계속 다른 업무를 맡게 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소개를 드리면 아무래도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인력이 계속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과정이 반복되고 또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대체해서 바로바로 투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제가 입사한 지 한 2개월 정도밖에 안 됐을 때 대표님이 제 자리에 조용히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던 API 서비스에 데모 사이트가 좀 있었는데 그걸 맡고 있던 인력이 퇴사를 하게 되면서 제가 좀 대신해서 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GitHub에 제가 대학교 시절에 했던 리액트 프로젝트를 하나 올려놨는데 그걸 들켜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를 담당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리액트밖에 안 해본 상황이었는데 뭐 리덕스, 뭐 스타일드 컴포넌트 이런 거 하나도 몰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한 3개월 정도 담당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프론트엔드 업무를 좀 담당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잘 적응을 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해서 잘 적응을 했는데 이번에는 또 갑자기 이 Fast API라는 친구를 하라고 또 명령이 떨어집니다. 서버 백엔드를 하라는 소리죠. 어떤 프로젝트였냐면 기존에 스프링 부트 기반으로 구축이 된 저희 서비스가 있었는데 이 친구를 파이썬의 패스트 API 기반으로 좀 마이그레이션하는 그런 태스크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스프링 부트랑 패스트 API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는 둘째치고 제 컴공 출신으로 굉장히 부끄러운 말이지만 게시랑 포스트 차이점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이 상태에서 갑자기 서버 업무를 하라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많이 멘탈이 깨졌었죠. 그랬지만 파이썬을 할 줄 알았기 때문에 이 친구를 담당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친구도 한 4개월 정도 업무를 했던 것 같아요. 하면서 서버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업무도 하면서 이렇게 경험도 많이 쌓고 하면서 이제 좀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난 서버 재밌는데? 하면서 하고 있을 때 또 이제 또 다른 태스크가 떨어집니다. 이번엔 리액트보다 심해졌어요. HTML, CSS, JS를 하라는 명령이 떨어지는데 요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데모 사이트를 굉장히 화려한 템플릿으로 교체를 해서 투자자들의 좀 관심을 사자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제가 기존에 데모 사이트를 담당하고 있었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납치를 당했죠. 백엔드를 잘 하고 있다가 근데 팀장님이 뭔가 이제 그래서 화려한 템플릿 하나를 바리바리 싸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게 뭔지 보니까 워드프레스라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워드프레스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고 PHP 기반으로 뭔가 돼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 이걸로는 못한다 라고 했더니 그러면 HTML, CSS, JS로 컨버팅하는 것까지는 해주겠다 라고 해서 그 상태로 프로젝트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아래와 같이 좀 복잡한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제가 이거를 뭔가 리액트 기반으로 전환해서 하기에는 그 당시에 역량도 많이 부족했고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이 상태로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저 이때 굉장히 많이 야근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왜 설명드렸냐 하면은 대표님께서 저한테 계속 해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주니어 시절에 좀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 된다, 이것저것 해봐야 된다 라는 말씀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저는 이 말씀이 이거 살짝 가스라이팅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좀 지나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경험이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런 그 경험에 대한 장점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이게 빠른 간격으로 계속해서 뭔가 제가 처해 있는 환경이 바뀐 거였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뭔가 이 성장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이런 게 몸으로 체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주변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게 뭔가 주기적으로 환경 자체를 바꿔주는 게 앞으로의 성장하는 데 좀 도움이 크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때 좀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좋았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직한 과정, 그래서 제가 이직을 왜 결심했고 이직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촉박해서 빠르게 넘어가 보면 일단 2022년에 챗GPT라는 친구가 나오죠. 그래서 살짝 제가 자연어 처리를 이제 시작하는 입장에서 엄청나게 멘붕이었어요. 살짝 딱 진짜 이런 상황이었는데 자연어 처리란 분야 자체에 회의감이 들었던 게 이 이후로 자연어 처리라는 시장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엄청 급격하게 바뀌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저는 아직 엄청 초보고 이게 간단하게 모델 하나도 잘 못 만드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분야 자체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이제 제가 이런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뭔가 이 중에서 하나를 딱 정해서 전문성을 키워가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복합적인 생각 때문에 저는 그 중에서 백엔드 엔지니어라는 태스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직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이제 기존에 있던 회사는 자연어 처리 전문 기업이어서 백엔드 엔지니어로서 좀 깊게 성장을 하기에는 어려운 환경이었고, 네,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이직을 결심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뭔가 이직을 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도 좀 작성을 해놨는데, 이건 혹시 궁금하시면 따로 물어보시면 상세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지는 스프링 부트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다, CS 열심히 했다, 뭐 이런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준비를 해서 새로운 회사로 이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좀 어떻게 하면 잘 성장할 수 있을까가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머릿속에. 그래서 제 나름의 성장 기법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좀 연차가 적고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가벼우실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조직에서 성장하기라는 주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이제 보통의 직장인이면은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 곳이 당연하게도 직장이잖아요. 저는 조직의 성장과 개인의 성장이 좀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성장을 같이 이뤄나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봤을 때 저는 조직의 어떤 목표 자체와 제 개인적인 목표가 완전히 일치하진 않더라도 방향이 같을 때,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이 일어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좀 개인적인 그 조직의 목표 자체를 제 성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능력이 좀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MG식 마인드죠. 저 성장하자고 조직의 목표를 좀 이끌어 나가는 그런 마인드인데, 그래서 이를 위해서 좀 제 유리한 목표를 제시할 수 있는 근거 자체를 잘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평소에 그 조직 자체에 있는 문제점이나 개선점 같은 부분을 끊임없이 탐색하는 편이고요. 그 중에서 좀 저한테 성장에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지금 가장 저한테 이득이 될 것 같은 태스크를 잘 골라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되면은 그 태스크를 조직에 제시를 하는데, 제시를 할 때도 좀 굉장히 상세하고 합당한 이유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조직 구성원들과 조직의 리더 분의 공감을 잘 살 수 있는 목표를 제시하고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부분과 이어지는 내용인데 이렇게 한국 문화라고 써놓긴 했는데 비단 한국뿐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일 벌리는 거를 싫어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회사의 좀 특성이죠.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데 내가 이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바꿔야 되잖아요. 잘 돌아가고 있는 걸. 그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 그거 뭐 하는 거 좋은 거는 알겠는데 누가 책임질 거냐, 뭐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수하고서라도 좀 자신의 목표를 용감하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역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이제 나타낼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무작정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제시하면은 좀 많이 평가가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자신이 책임질 수 있고 수행할 수 있는 범위, 그리고 모두의 공감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목표를 잘 골라서 제시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일단 저질러 보고 이거를 잘 엎질러진 물을 수습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계속 신뢰를 얻어가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조금 더 이제 자신의 원하는 목표를 제시하는 게 원활해지겠죠. 그런 것도 좀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성장 기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거는 다른 조직에서 성장하기인데 쉽게 말해 이직이죠. 좀 제 경험상 제가 가장 크게 성장했다고 느낄 수 있었던 때는 환경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변했을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그래프는 굉장히 유명한 그래프인데 망각곡선이죠. 그래서 가장 처음에 굉장히 느린 속도로 학습이 이루어지다가 가팔라지는 시점이 있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성장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는 그런 시점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의 본질과는 좀 벗어날 수 있지만 저는 이거를 이제 저의 성장에 좀 빗대어서 표현을 하려고 그래프를 넣어놨어요. 요지는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장도 무뎌지고 느려진다. 같은 환경 안에서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어떤 틈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환경 변화를 통해서 이 학습 곡선 자체를 계속해서 초기화해줘야 된다라는 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 변화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만만해지다고 느꼈을 때 바로 환경 자체를 바꿀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좀 많은 종사자분들을 만나서 그들이 처한 환경이 어떤지, 이 환경이 내가 성장하기에 적합한 환경인지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나가는 과정도 좀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앞으로 좀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계속해서 더 큰 조직으로 나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조직은 한 80명 정도의 인원이 있는데, 조직이 커질수록 뭔가 경험할 수 있는 그 범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넓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계속해서 좀 5자릿수는 좀 무리인 것 같고 한 4자릿수까지 굉장히 계속해서 좀 나아갈 계획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좀 가장 크게 환경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파트가 뭘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도메인을 바꾸는 것일 수도 있고, 블루 스크린이 계속 직무 자체를 바꿔보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해외에 나가서 새로운 환경에서 업무를 해보는 것일 수도 있겠죠. 가장 극단적으로 줄 수 있는 환경 변화가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최근에 개발이라는 그 시스템 자체가 AI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좀 바뀌는 환경에 따라서 제가 옳다고, 그리고 시장이 옳다고 판단하는 방향으로 좀 나아가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러스트 홍보 페이지인데요. 러스트가 좀 대규모 서비스에 굉장히 유리한 그런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러스트를 최근에 좀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근시일 내에 러스트가 많이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여러분도 한번 좀 공부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이 장표를 넣어봤습니다. 저는 발표를 여기까지로 마치겠고요. 요거는 이제 제 링크드인이나 깃허브인데 혹시 관심 있으시면 이렇게 친구 추가 걸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발표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